이걸 보면 고영태가 재단을 다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음성이 나왔을 때 고영태 씨는 농담이라 그랬거든요. 과연 이 음성도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저기 재단으로 부사무총장 그걸로 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상한 재단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그나마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그렇게 해서 차관종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그런 거거든요. 까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까이면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어쨌든 매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너도 다 없지. 해제하고 그거를 열심히 꼬라서 찢어버리고 그 전화기를 그냥 어디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 그러더라고. 이 말이 김도혁 기자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그 고영태 씨가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단순히 농담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그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전체적으로요, 녹음 파일이 2,391개나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검찰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가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헌재가 달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다가 헌재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중에 한 1,500개가 대부분이 지금 나온 것들하고 같이 연관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즉 고영태가 저기 있는 것들을 좀 장악을 해서 돈을 좀 빼먹을까 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최순실 씨 이 사건을 터뜨린 거 아니냐.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한테는 고영태 씨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하는 걸 쉽게 하는 걸 보면서 운영 과정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차한택 씨나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도 내가 장악해서 그리고 최순실 씨도 몰아내고 장악해서 나도 좀 어떻게 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같이 상의하에서 기업들부터 모금하는 이런 과정에 개입한 내용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회사원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 같아요. 시나리오 잘 짜봐라. 그리고 다 뒤집어 씌워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습을, 까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글쎄요. 실제로 고영태 씨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녹음 파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죠. 그 부장이 이제 고영태 씨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최순실 씨가 이제 고영태 씨를 협박하라고 했던 증언이 그 상황이 있었다, 정황이 있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노승일 부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고영태 부모님을 찾아가라. 고영태가 호스트바에 다녔고 마약과 도박도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겠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 소문낼 것이라고 그 부모와 형제에게 전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시를 최순실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실제로 그럼 노승일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행동을 했습니까? 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저 말을 했을 때 노승일 부장은 알았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이제 말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던 지금 그 녹취록의 당사자죠. 김수현 그 고원그룹 대표가 그 최순실 씨의 옆에서 그 최순실 씨의 지시를 그 노승일 부장에게 해라라고 계속 끊임없이 보고를 하면서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종용을 했고 결국 가긴 갔다고 기사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광주까지도 동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냥
가서 부모한테 만나서 얘기하라는데 네. 믿었지 않으니까 같이 동행을 시켰군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 노승일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를 볼 때 네. 그러한 직접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영태 씨와 노승일 씨가 이제 한국체대 동기인데요. 물론 네. 하는 종목은 달랐죠. 고영태 씨는 그 펜싱이었고 노승일 씨는 배드민턴이었기 때문에 종목은 달랐지만 그런 네. 그 동기였다는 점, 그리고 또 노승일 씨가 그동안 그 국정감사 등에서 청문회에서 증언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협박하는 자리까지 나가서 실제로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김수현 부장이 그 네. 동행을 해서 광주에 같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네. 아까 앞선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고영태 씨의 아버지를 만났고 친형도 만났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는 고영태 씨가 뭐 마약을 했고 도박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단순히 선물만 드리고 나왔다고 그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고씨 형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또 다시 선물을 주는 그런 형태로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이제 그 김수현 씨가 실제로 노승일 부장의 그 행위, 고영태 씨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 거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아버지와 형을 만나는 자리까지는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일단 뇌물 아닌 걸 확인해야 되고 싶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는데 고영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증거력을 좀 떨어뜨리고 싶겠군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네. 지금 가장 핵심은 53개 교에서 774억을 결국은 두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강제 모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가장 핵심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폭로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고영태인데 네. 고영태의 기본적인 자질, 네. 자질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마약 한 사람이라든지 뭐 신용 불량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마약 전거 있었던 예,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예, 아닙니다. 고영태 씨가 다 부인을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대로 반박을 못했죠. 네. 그런 소문이 이제 최순실 씨가 주장을 했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폭로하게 된 배경은 네. 바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재단 이런 것들을 고영태가 장악하려고 다른 수하에 있는 자기 뭐 친구 노승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과장 뭐 고원기획의 대표 김수현 등등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먹으려고 폭로를 한 거다. 즉 다시 네. 말해서 사실관계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사실관계 자체를 흩뜨릴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의 의도 그거를 밖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신빙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음성 파일이 2,000개가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원하는 대로 고영태의 문제적 면모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검사해보자. 왜 이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제야 이런 것이 물밑에 나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3월 13일 이영미 그 헌재 재판관의 퇴임 이전 다 끝날지 그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씨와 고영태 씨의 대화 내용인데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싶을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큰 문제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 그거 안 되고 끝까지 영향을 했는데 상암동을 어떻게 날려낸 제 그거를 나한테 치워줘야 돼. 알았어. 내가 만들어 볼게. 그렇죠? 그 대신 형이 날 보여줘야 돼. 서장이 믿는 사람이 VIP라고 딱 맡겨주세요. 나만 안 해도 진짜 홍을 왜 주선다 이랬어.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온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국면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고영태 씨의 저런 그 녹음 파일인데요. 특히 이 고영태 씨의 측근 이모 씨의 경우에는 이 주고받은 메일도 없애고 그다음에 유심칩도 뽑아서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그냥 한강 같은 데다가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유선상이지만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네. 이 구속 수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하는데 네. 이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 보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냐. 네. 도대체 이 고영태 주변 인물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녹취 파일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의원이 계속 구속수해야 된다. 고영태를 압박해서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던 것 진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할 만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고영태 씨가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과연 어떤 혐의를 둘 것이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고영태 씨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하자, 수사하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게 법조항에 어떤 그 범죄인지를 좀 적시를 해야지 좀 신빙성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고영태 씨가 나쁜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난을 해야 됩니다. 비난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고영태 씨가 설령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 하고 비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영태 씨와 실제로 최순실 씨의 행위는 분명히 나눠서 봐야 되고요. 또한 또 대통령의 행위 역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애초에 고영태 씨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뭔가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네.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영태 씨와 별개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법리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혼란을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증거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명백한 법 위반이고 아닌 것인지, 무엇이 정말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닌 것인지, 감정적으로 고영태 나쁜이 구속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물러나야 된다가 아니라 그 헌재와 법원이 아주 엄밀히 가리는 그 학습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 녹음 네. 파일 2391개에 있는 내용은 검찰에서 이미 다 스크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런 여러 가지 짜긴 했는데 실제 모의는 했지만은 네.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어떤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그 녹음 파일에서 꼭 핵심은 아닌데 네. 상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에 어떤 네. 게 있었냐면 형이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소장은 이제 최순실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한다. 예. 그 얘기가 분명히 자기 측근한테 김수현이가 이제 고원기획 대표니까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고영태가 분명히 법정에서는 최순실하고 그런 관계를 완전히 부인했거든요. 네. 근데 주변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컨트롤한다는데 꼭 남녀 관계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고영태 씨가 아주 대단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많은 사람이 의심했던 그 방향과 관련된 무언가는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